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지역에 80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 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력, 용수, 인력 확보, 그리고 여러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전남 동부권에서도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등 대규모 투자에 직간접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파격적인 투자 발표에 대해 민영배 당선인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의 통합지원금을 적극 투입해 임기 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고 박찬길 검사가 공식 희생자로 인정됐습니다. 상당히 답답하고 원망도 됐는데 밝혀진 것을 생각하니 참 다행이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의 실증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생산한 전기를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것이 활성화의 관건으로 지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들이 전남과 광주에 80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도 대규모 투자에 직간접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소부장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반도체 생산 거점의 최적지로 전남 광주가 지목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800조 원을 투자해 총 4개의 팹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세제 지원과 인프라 투자, 전남 광주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정부의 매칭이 필요한데 다행히 또 광주 전남 지역은 이번 통합에 따른 지원금을 적게는 5조 원에서 많게는 20조 원 전체를 투자할 수 있겠다라는 입장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광주를, SK하이닉스는 서남권을 반도체 생산단지로 선택했습니다. 구체적인 입지를 밝히진 않았지만 부지, 용수, 전력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지를 선택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 속도전입니다.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그리고 여러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SK하이닉스는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곳에 공장을 건설할 것이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남권에 약 400조 원을 투자해서 광주에선 첨단 3지구, 군공항 부지 등이 거론되고 있고 전남에선 해남 솔라시도 부지도 후보지 중 한 곳입니다. 반면 행정통합 과정에서 반도체 산업 유치가 이슈로 떠올랐던 전남 동부 지역은 직접적인 투자 지역으로 언급되지 않은 상황. 다만 다음 달 발표 예정인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 결과가 반도체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반도체가 무슨 이제 여러 가지 공정이 있긴 하지만 주 소재는 어차피 화학제품 아니겠습니까? 또 반도체 부분도 포함을 해서 함께하게 되면은 공부는 또 다른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내일 광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구체적 입지나 세부 계획이 추가로 발표될지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파격적인 투자 발표에 민영배 통합특별시장 당선인도 즉각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의 통합지원금 20조 원 중 필요하다면 전액을 투입해서라도 임기 4년 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전남 광주 특별시의 역할도 주문했습니다. 해당 지방정부가 또 일부 부담을 하면 원하시는 바대로 정부 영역에서 지방정부, 중앙정부 영역에서 책임을 질 수 있을 거다. 이에 대해 민영배 당선자는 정부 통합지원금 20조 원 가운데 필요하다면 모두를 투입해서라도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최소 5조, 많게는 모두를 투자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건 제가 기존에 해오던 말씀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80%는 이런 초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형태로 가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중국에서는 3년 반 만에 반도체 공장을 완성하기도 했다며 민성국이 4년 내에 성과가 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제 4년 임기를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4년씩 남았는데 저희 임기가 끝나기 전에 뭔가 결과물을, 성과를 보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가 될 거라면서도 해당 부지가 어디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입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행정 조치를 준비한 다음에 기업하고 상의를 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까지 이 접촉한 바로는 여러 곳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 당선자는 인공지능 반도체 시대에 호남은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새로 그릴 준비된 땅이라면서 일부에서 지역주의나 진영 논리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정부가 호남을 반도체와 AI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전남 광주특별시의 산업 구조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AI, 반도체를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연결하는 국가 전략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지역입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미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도권 쏠림 대신 지역 균형 발전으로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겁니다. 전남 광주특별시는 AI와 반도체, 재생에너지의 중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이어 전국 최초 분산에너지 특구,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반도체 거점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남 광주특별시는 에너지와 AI, 반도체를 연결하는 새로운 첨단 산업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넓은 산업용지, 안정적인 용수 공급 여건 등 전남 광주의 강점을 바탕으로 AI와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용수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고 재생에너지 등 전력 생산도 충분한 만큼 송전망 등 전력 인프라를 신속히 확충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반도체 팹 입지로서 어느 지역보다 훌륭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아리백을 뒷받침할 신재생에너지 기반이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더 채워야 할 부분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풀어가겠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사업을 챙기겠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정부의 청사진이 현실이 되기 위해 필요한 건 구체적 실행 계획. 가장 중요한 거는 1,000조 원이라는 돈의 규모가 아니라 언제 하겠다, 언제 해서 언제 끝내겠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 안에서 팹 1기 정도는 각 회사당 팹 1기 정도는 완공을 목표로 해야지. 전남 광주가 에너지 생산지를 넘어 AI와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첨단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상황. 내일 광주에서 열리는 선언권 투자계획 국민보고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일정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호남권 반도체 생산 거점 조성 계획을 환영하며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릴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환영문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번 투자 계획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균형 발전,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동시에 이끌 전략적 결정이라며 정부와 기업의 결단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곧 출범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 균형 성장을 이끄는 반도체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지역 투자 계획을 환영하며 교육 지산 지소를 통해 아이들에게 희망을 열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당선인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이번 발표는 호남의 나라든 희망가라며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다시 없을 진로 선택 확장의 기회를 안겨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임직원 자녀들을 위한 특수한 형태의 교육 방식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정주 여건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 기회를 살려 교육 지산지소의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와 광양의 제조업체들이 3분기 기업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가 61.8로 기준치인 100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광양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기업 경기 전망 지수도 68.1로 3분기 기업 경기가 2분기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한 업체가 더 많았습니다. 상공회의소 측은 중동 전쟁 여파와 내수 부진 등으로 기업들의 운영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재정 지원을 포함한 정부 대책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순 사건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판도 없이 무고하게 희생됐습니다. 현직 검사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당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총살당한 고 박찬길 검사가 최근 희생자로 인정됐고 유족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신청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이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난 1948년 10월 24일. 경찰은 부역자를 색출하겠다며 순천 읍내 모든 사람을 북초등학교로 모이게 했습니다. 당시 법적인 절차 없이 일명 손가락총으로 수많은 양민이 학살됐는데 박찬길 검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4연대 군인들이 순천을 점령했을 때 인민재판장을 지냈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사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경찰한테 밉보이면은 속절없이 당한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과연 그렇다면 아무런 힘도 없는 민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남겨진 가족들은 빨갱이로 몰릴까 시신 수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군 검경 합동수사로 박찬길 검사의 총살은 부당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유족들은 도망치듯 살던 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언제 또 누가 쳐들어와가지고 끌어내서 또 죽일지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는 살 수가 없었어요. 70여 년이 지나 박찬길 검사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내용이 담긴 조사 보고서가 공개됐고 지난 4월 여순 사건 희생자로 공식 인정됐습니다. 생후 11개월 만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느덧 백발의 노인이 된 아들은 이제라도 억울함을 벗게 돼 다행이라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또 정의가 밝혀졌으니까 그 감사한 일이죠. 밝히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답답하고 원망도 됐는데 밝혀진 것을 생각하니 참 다행이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국가의 책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부가, 법무부가 유감을 표명하고 그 유족들에게 사과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8년 만에 명예회복. 이제는 국가가 어떤 책임을 다할지 답할 차례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위기극복 시민주권기획위원회가 민선 9기 시정운영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위원회는 민선 9기 여수시의 비전을 시민 속으로, 세계 속으로 다시 뛰는 여수로 설정하고 시민 참여 확대와 복지 강화, 여수 산단의 고부가 가치화 등 5가지를 시정 방침으로 제안했습니다. 기획위원회는 이와 함께 1천억 원 규모의 미래펀드 조성과 여순 사건 평화재단 유치, 새벽별 어린이 병원 운영 등 70여 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민선 9기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운영 기간을 10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이달 말까지 조직을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완성도 높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운영 기간을 다음 달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현재 공약 실현을 위한 8개 TF팀을 구성하고 인수위원과 자문위원, 분야별 전문가,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해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